모두 많은 스케줄이 계시겠지만 여기 와주신 여러분께 먼저 자기에게 박수를 한번. 네. 제보고 사회를 잠깐 보러 하는데 뭐 사회는 아니고요. 제가 신중규 선생님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상한가요? 아니요. 아무 감흥이 없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꼭 소개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단체는 진주 교육 공동체 결 아시는 대부분 다 아시죠? 결 산하에 저희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동아리가 아직도 가칭이고요. 이름이 진주의 역사 인물 문화라고 하는 동아리입니다. 그 동아리에서 결의를 으쌰으쌰 결의를 해서 진주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를 알 수 있는 공부 모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신진규 쌤을 모시고 진주에 대해서 좀 알자. 그래서 그냥 뭐 공부해볼래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형평운동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서 오늘 제1탄 오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주 이야기라고 하는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형평운동에 대한 좀 많은 얘기들이 아까 우리 진주에 살고 있으면서도 형평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외로 모르고 역사 교과서에도 정말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주 살면서도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씩 오늘 잘 들어서 뭔가 잘 전파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이 진주에서 시작된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신진규 선생님을 모시고 형평운동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신진규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역사 가르치는 분들이 되게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아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1박 2일 동안 아마 이야기를 하셔도 이야기를 다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저기 본인이 다 써놨네요. 형평운동 기념사업회라고 있습니다. 형평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저랑 같이 회원이었다가 이분만 너무 승진을 하셨어요. 운영위원 선생님으로 승진을 하신 신진규 선생님. 그리고 역사 박사, 교육학 박사이기도 하십니다. 모시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신진규 선생님은 굉장히 박수도 좋아하시고요. 사랑한다 이런 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신진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역시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강사님이 확 죽는데. 누가 들어올게요. 그래. 지금 아니 들어올 때 되게 미안하니까 문을 좀 열어두고. 그러니까 열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열어둬야 돼. 아, 밖에 아무도 부산서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 되게 선물해 주시죠. 너무 갑자기 너무 민망한 소개로 제가 버벅거리게 되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리지널 그 시골 촌놈입니다, 출신이. 진짜 흑수저 출신이고, 그 다음에 뭐 자기하고 뭐 같은 회원이었는데 나 혼자 승진했다 그러는데, 저는 참고로 제 자랑 좀 하면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최연소 이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 중에 이제 또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고, 저 운영위원장 하면 저 북한에 요즘 잘 나가는 친구 있잖아요. 걔하고 저하고 동격이라고 항상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러면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략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 형평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러니까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의미가 뭔지 이런 걸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답사 안내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답사 코스도 거의 개발하다시피 형평 유적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우리 진주에 다 살고 계시지만 진주에 있는 형평 유적지를 따라가면서 각각의 장소에서 맞는 또 거기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가 사실 3.1운동 또는 3.1 혁명이라고도 하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나 각 지자체, 사회단체, 뭐 방송, 정말 여러 군데서 다양한 형태의 기념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그 100주년 행사에 진주에서 이제 참여하면서 제 속으로 또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 좀 있으면 형평 100주년이 되니까 내가 사실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구체화 시켜야 될 때다. 그래도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행평운동이란 일단 1923년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행평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해마다 4월 25일 전후에서 가장 큰 행사, 초청 강연을 합니다. 그죠? 엊그제 또 했었고요. 그 25일 날, 사실 25일이라는 것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4월 24일을 기념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진주 청년회관에서 4월 24일 날 임시 모임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정식으로 행평사 주지를 발표하고 사칙을 발표하고 간부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4월 25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준비 모임을 딱 창립 기념일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죠? 우리가 좀 심하게 비유를 하면 그 어머니 자궁 속에 정말 그 임신이 되었을 때 그걸 생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어난 날을 하듯이.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이런 그 일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4월 25일을 창립 기념일로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중요한 건 진주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1935년, 물론 이 35년이라는 기점도 대동사라고 하는 단체로 바뀌는 그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대동사도 역시 행평사가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5년까지냐? 바로 대동사는 친일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행평운동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5년까지로 잡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활발하게 지속된 그런 사회운동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평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이제 저울이 있죠. 그죠? 저울. 이런 저울, 비슷한 저울 많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죠? 이 형자가 저울 형자입니다. 저울 형자. 나머지는 알겠죠? 이게 평평할 평자고, 이는 사회 또는 단체, 조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 이걸 지향하는 단체라는 거죠. 참 이름이 좋아요. 왜 저울이냐?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저울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나중에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셨죠, 그죠? 한쪽에 추가 있고 또 이렇게 한쪽에는 또 실제 재고자 하는 물건을 얹어놓고 이렇게 딱 수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평상시에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 도구 이걸로 상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행평사는 이제 저런 뜻입니다. 그럼 행평운동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개관입니다. 개관. 먼저 이 백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역사 수업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신문제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가보 개혁 경장 할록했죠, 그죠? 네. 사실 같은 말인데 요즘 가보 개혁이라고 그러죠. 몇 년입니까? 1894. 역시. 진짜 자격이 충분하시네요. 네. 1894년 그죠? 우리나라 정식으로 신문제가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진주에서 시작된 행평운동이 언제부터라 했죠? 23년 4월 25일하고 겹쳤다 그죠? 23년에 시작되는데 세월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한 세대가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백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제도하고 어떤 정신이나 어떤 사상 가치 이 가치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문화지체 현상이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정 사회에 경제적 분화가 있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백정 사회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아주 잘 사는 백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말 못 사는 어렵게 사는 백정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이걸 약간 좀 저한다 그럴까 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수평사 영향을 받았어요. 일본 수평사란 우리는 아까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은 물처럼 평등한 물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에 어떤 그릇에도 담기고 그릇을 이렇게 뭐 기울여도 늘 수평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수평사 운동이 1922년 딱 1년 전에 생깁니다. 사실 이것이 국내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형평사 창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우선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죠? 우리가 일본을 뭐 배우자 또 부러워하면서도 또 정말 지지리도 싫어하면서도 무조건 이겨야죠. 그죠? 무조건.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이게 3.1운동 이후 이 사회운동이 아주 활성화된다. 이건 여러분들 뭐 다 배웠을 겁니다. 그죠?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정말 각 전 사회 부문에서 다양한 운동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한 10년 동안 그 무단 통치의 억압 속에서 정말 숨소리도 크게 쉬지 못하다가 이제 일제가 이제 3.1운동으로 정말로 뜨거운 꼴을 한번 당한 거죠. 그죠? 이거는 시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어떤 후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보면 우리가 따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각 사회 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 형평 운동이 그 일환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주의 이제 형평 운동은 형평 운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정들하고 우리 진주의 사회 운동가들의 합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자, 첫째, 이학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공립보통학교 입학 거부 사건. 보통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총독부 기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학찬은 우리 진주의 그 중앙시장 있죠, 그죠? 중앙시장의 옛날 공설시장입니다.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거기에 시장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시장인데 거기에서 바로 큰 식육점을 하고 있었어요. 이학찬은 우리 백정계의 대부격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그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기부 입학을 시켰어요. 이제 그 처음에는 사립 학교인데 그 자기가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그 입학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부금을 냈지만은 거절당합니다. 백정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이 공립보통학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공립학교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또 입학 거부가 돼요. 심지어 제가 헷갈리는데 공립보통학교 이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세울 때 이학찬을 따르는 이른바 백정의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조건이 바로 학교 입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학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억울함을 길을 쫑긋하고 있었던 우리 강상호 선생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강상호 선생님이 이학찬의 아들,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백정들의 자식들을 직접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정 강상호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학교 입학을 하기도 했답니다. 지금 이제 정원 자료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정말 뭐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평운동, 이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이것도 사실은 연구자들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당연히 1920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정말 물밀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주의 사상을
뭐 지금도 사실 뭐 이게 되게 거부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일제강점기 때의 사회주의 사상은 전혀 다른 맥락의 하나의 이른바 독립운동의 하나의 어떤 일환이고 또 정말 그 약소민족의 어떤 저항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상의 무게가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도 원래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고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아나키스트라 그러죠. 그죠? 이 아나키스트들의 가장 적극적인 저항 행태가 바로 테러거든요. 테러.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 그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또 사회주의 사상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김원봉은 이제 민족주의로 이제 더 씌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적 경험 속에서 보더라도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다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정신에 가장 부합되는 그리고 어떤 사상의 무기로서 언제든지 취사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단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 이야기 좀 빗나가네. 독립유공자들 그죠? 국가 서운을 받는 사람들 그냥 북한에만 북으로 뭐 월북만 했다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무조건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김원봉 장군이 서운 못 받은 거 아시죠? 그 유관수는 지금 다시 서운이 올라갔잖아요. 올해 일입니다. 올해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업적이라고 많이 이제 홍보가 되었는데 저는 사실은 생각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서운 등급이라는 건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훈장이 있고요. 그럼 대통령 표창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유관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유명세입니다. 유명세.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이유로 서운 등급을 올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우리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정말 위대한 소녀죠. 근데 제2의 제3의 유관순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단지 유관순은 이른바 깜짝 스타가 된 거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김원봉 선생은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김구 이상의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못 받았다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단된 조국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또는 뭐 역사 해석이 그죠? 지금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그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우리 강상우 선생님도 서운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자, 이러면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 농청의 부당한 행포. 농청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경제 침탈로 백성의 전통적인 산업 기반이 붕괴되었다. 요거는 약간 좀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개항기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혹시 이제 선생님들은 그런 분 없죠? 우리 일본 하면은 무조건 우리나라 다 수탈 다 뺏어갔어 그냥 나쁜 놈들이야 쪽발이 새끼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무역입니다. 무역. 다만 불평등 교환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미면 교환 체제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가져가는 게 쌀,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많이 가져간 게 쇠가죽입니다. 쇠가죽. 소가죽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수육 판매 이외에 이 소가죽 이게 상당한 중요한 수입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우리 전통적인 어떤 백정 사회가 완전히 이제 양극화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평동의 전개를 볼게요. 이 창립이 되고 나서 여기 보시면 4월 25일 날 창립을 했는데 1년도 채 못 가서 몇 개월 안 되죠. 그죠? 11월에 가서 본사 이전 문제로 엄청난 파벌이 생깁니다. 이게 그죠? 뭐 남파, 북파, 뭐 진주파, 서울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네요. 제가 하이브리드를 그려놨는데 이게 이 구분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진주파는 주로 좀 온건 계열입니다. 서울파는 좀 핵심파, 즉 급진파입니다. 자,
주로 지지 기반 또는 차이가 있고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지도자 배경이 또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서울파 쪽은 왜 이 핵심 급진적일 수밖에 없느냐. 그야말로 철저한 계급 운동이죠. 그러니까 백정, 그러니까 그 형평동의 어떤 당사자, 주체, 이 백정들이 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주 같은 경우는 이 비백정 출신, 이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학창가 같은 거는 부유한 백정들. 그러니까 노선이 달라지는 수밖에 없죠. 우선과제도 이렇게 다릅니다. 특히 우선과제에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사원들의 도부 임금, 도부는 내가 그 짐승 잡는 사람, 내가 이제 백정을 말하거든요. 그들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의 근육 보호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른바 지금 우리 어떤 노조 이익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이런 거죠. 인권 연계 주로 뭐 학교 입학이나 야학을 개설하고 이런 거는 이제 같습니다. 관심사가. 그리고 이 단체 이름도 좀 달랐어요.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참 결국엔 보십시오. 다음 해에 서울로 본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게 좀 짠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막 진주에 살다 보니까 뭘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꼭 그런 거 따지려고 따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야 우리 그 형평운동이 진주에서 시작되었어. 또 진주 우리나라 최초의 뭐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또 의미가 있고. 근데 결국은 그 성과물은 서울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참 뭐라 그럴까 너무 좀 가슴 아픈 그런 경험도 있어요, 사실은. 아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당시에 본사를 그러면 본부를 왜 서울로 이전하려고 했는가? 뻔하죠, 그죠? 가장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서울파들이 내세웠던 가장 큰 이유.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사람들이 거기 많아서 예, 많고 또 진주는 위치가 어때요? 좀 너무 남쪽에 예, 진짜 너무 교통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천리라 진주길 그러잖아요. 진주라 천리길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 있고 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울파로 뺏기게 됩니다. 여기 불행하게도 우리 또 장지필 선생도 아주 일조를 하죠. 우리 진주 그러니까 어령 출신인데 어쨌든 그런데 정말로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보세요. 지사는 도에 설치된 거고 분사는 시군 단위로 이제 설치되는 건데 26년만 해도 보십시오. 130개, 30년대는 165개까지 늘어납니다. 그게 전국적인 조직이 되는 거지. 거대 조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알쓸신잡 아시죠? 알쓸신잡 진주편 보고 제가 좀 빡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막 나는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특히 형평운동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고 어쨌든 그 뒤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뒤에 뭐 하여튼 못다한 이야기 해가지고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그때 형평운동을 아주 자세하게 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유시민 작가도 좀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형평사원이 전국에 40만이래, 40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백증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1천만, 그 당시 1천만 중에 40만이 백증이야?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27년, 28년, 2년 동안 일본 수평사하고 아주 적극적인 국제교류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저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어떤 그 창립 축하식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뭐 축하해주고 축사도 해주고 만약에 못 가면 축전을 또 날려줘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단체들, 우리나라와 관련된 단체들 이런 데서 또 축전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형평청년 전위동맹 사건. 이것도 참 이것 때문에 사실 형평운동이 거의 와해 직전까지 가버립니다. 전위 뭔가 약간 느낌이 오죠. 그죠? 전위부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으로 분화되면서 특히 여기는 광주지사의 이 형평 청년 단체가 있었는데 이들을 여러분들 가장 일제 강점기 동안 가장 악법이 뭘까요? 악법. 응? 악법. 예, 치안유지법. 정답입니다. 예,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객석 수준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어제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또 맞힌 거야? 아니에요. 그쪽 분인 것 같은데.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 치안유지법은 뭐냐면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작년인가 우리 되게 우리나라 영화 흥행했던 영화 있죠. 우리 민족주의 영화 말모이.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언제 내가 봤는데. 네, 그것도 우리 조선의학회 사건 이것도 사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탄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치안유지법이 왜 악법이냐 하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전부 다 이 법으로 다 체포되고 고문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어쨌든 그 치안유지법으로 무려 100여 명, 약 100여 명의 숫자가 강제로 연행되고 구금되고 이 조사를 받아요. 그러다가 16명인가 실제로 구속이 되죠. 그리고 거의 와해 직전에 가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대동사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형평 이 로고 한번 보십시오. 이거 우리 다음에 우리 기념사업회 로고로 또 이렇게 좀 차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게 제6회 대회 28년이고요. 제8회 대회 이 30년입니다. 이 정기대회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전국대회 포스터. 그리고 사진이 흑백사진, 당연히 흑백사진이겠죠. 이게 사진이 좀 남아 있기는 해요. 이 전국대회 하는 모습이.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은 일본에 가서 직접 봤어요. 원본을. 그 일본 수평사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갔다 왔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이제 우리 형평기념관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 형평운동을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그랬죠, 그죠? 가장 오래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실질적으로 신분제 해체에 아주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운동이다. 사실은 뭐 법이나 제도만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신분제도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평등사회를 향한 토대를 마련했다. 뭐 이런 의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아까 전희동맹 사건도 그렇지만 형평청년 학생회 또 여성회 이런 하이단체를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야학 지금도 야학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면에서 또 이 교육 활동으로도 아주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정말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면서 최초의 인권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그 PPT 제목에 우리 인권 운동의 금자탑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유적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 형평운동 유적지도 그죠? 1번부터 지금 이 8번까지 있습니다. 그죠? 진주 한계에서부터 시작돼서 그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기 망진산 갔다가 강상훈 선생님 묘소 갔다가 형평운동 기념탑 이렇게 이제 보통 갑니다. 어떤 사건의 어떤 그 흐름대로 이렇게 쭉 가는데 저는 이제 오늘은 형평운동 기념탑부터 갈까 해요. 일단 형평운동 기념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진짜 훌륭한 감격이네요. 예. 자, 그런데 원래 형평탑이 그죠? 진주성 앞에 있었죠, 그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죠, 그죠? 행평탑이 진주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 뭘까요? 성 안에 들어가고 싶다. 예? 성 안에 들어가고 싶다.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예, 또 만점이 아니에요. 100점짜리 답이 아니에요. 왜냐? 거의 맞았는데, 거의 맞췄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예? 마이크 드릴까요? 자, 이게 진주성이 보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답은 어느 정도 맞지만 정답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 자체가 진주성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성이고 여기는 외성이 되겠죠, 그죠? 지금 한창 발굴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평소에 백정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행평탑을 그죠? 우리 그 70주년 기념을 준비하면서 이 행평탑을 세우기 위해서 기금을 모았습니다. 기금을 막 우리 진주 사람을 비롯해서 이제 정말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기금을 모았는데 무려 1,500여 명, 1,500명의 시민들의 성금으로 이 기념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탑을 직접 세우게 된 것은 96년입니다. 96년. 92년에 이 70주년 준비 모임을 시작했다가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죠? 그리고 원래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행평운동을, 아니 어떤 운동이든 어떤 그런 기념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면 이른바 상징성, 어떤 장소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어디 세우려고 했는가? 뭔가 이런 행평운동과 관련된 장소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왕경동 또 옛날 진주극장. 예, 진주극장. 이야, 너무 훌륭하다 진짜. 하산하세요.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진주극장 앞에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진주 사람 다 아시죠? 거기가 정말 그 제일 중심가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부지가 좁잖아요, 그죠? 너무 좁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정말 도심이기 때문에 집가도 아주 땅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 바로 이제 문화원이 있었죠, 그죠? 여기 있는 장어거리, 그죠? 나름 우리 진주의 그 유명한 명소였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가 마침 진주 시유지였어요, 시유지. 진주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주시에서 이제 그 기증을 하고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기금을 바탕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부 체납 형식으로 이제 진주시에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겠죠. 뭔가 자 그런데 자 제목이 아무도 주목하지